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릉과 춘천에서도 공무원 확진이 잇따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소나기성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월부터 잦은 비가 내려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과수 농가는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경찰이 피서지 성범죄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피서지 화장실과 탈의실 등의 불법 촬영기계 설치를 집중 점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과 춘천에서도 6일과 7일 공무원 확진자가 이어져 한때 청사가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재유행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강릉시청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 4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강릉시는 공무원 확진자 발생에 따라 청사 출입 시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6일에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하던 청사 6층을 폐쇄해 방역 조치하고 확진자가 나온 4개 부서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4개 부서인데 기존에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 또 음성 받은 사람, 또 나머지 부서 대체 인력 투입, 또 기존 부서에 근무했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요.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전부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강릉시는 7월 정기 인사가 예고된 시점에서 각종 회식과 모임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무실 회식을 전면 중단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춘천에서도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주민센터가 폐쇄됐습니다. 문제는 7일 전국적으로 1,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4차 유행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직장과 학교, 백화점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유행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대신 현행 체계를 일주일 더 유지하면서 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비수도권 쪽으로의 감염 전파 가능성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지역 상황을 유심히 보면서 방역적 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이고 수도권의 전파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전국적인 확산세가 지역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장마는 30여 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로 기록되는데요. 때문에 장마에 폭염이 더해지면서 소나기성 폭우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당장 이번 주 후반 내내 비 예보가 있어서 상습 침수 지역 등에서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7일 원주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실효 습도도 70%에 달해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당초 이날 낮부터 8일까지 도 전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그러나 폭염과 습한 기온이 겹쳐 소나기 성격으로 바뀌면서 낮 동안 불쾌지수 높은 날씨가 나타난 겁니다. 계속 비 오늘 만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나 땀 삐질삐질 나가지고 좀 힘들어요. 좀 막 괜히 불쾌하고.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11일까지 강원 전역에 비 소식이 예고됐지만 낮 기온도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8일까지 강원 남부에 최고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당 10mm 이상의 약간 강한 비가 예상돼 상습 침수 지역 등에선 대비가 필요합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 내륙 지역에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7일에서 11일에 걸쳐 강원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9일 새벽까지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그 이후에는 수증기가 풍부한 가운데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짐에 따라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으니 기상청은 이번 비가 다음 주 월요일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당분간 사흘에 한 번꼴로 비 내리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역대 가장 늦은 장마로 한여름 더위와 만나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폭우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기간 수시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확인해 침수, 붕괴 등 피해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사실 지난 5월부터 벌써 장마인가 싶을 정도로 비가 잦았습니다.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미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특히 과수 쪽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장마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복숭아가 마치 벌레를 먹은 것처럼 시커멓게 구멍이 났습니다. 그나마 멀쩡한 복숭아도 쪼글쪼글, 손만 대도 툭 떨어집니다. 지난달 잦은 비에다 강풍까지 겹쳐 세균 구멍병에 걸린 겁니다. 이미 50% 이상 피해를 입었는데 다가오는 장마는 더 걱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쳐도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니 앞으로 이게 이제 문제지. 이래가 아니 7월 말에 7월 20일 7월 말에 이제 그 수확하는데 그 아래 뭐 이거 보면 이런 병들어 다 떨어져 보면 뭐 있겠는가 그래. 고온 다습한 장마철엔 탄저병, 무름병 등 각종 병해충이 확산하기 쉬워 방제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과수원은 배수로 주변 풀이나 흙을 제거하고 경사지의 경우 부직포 등으로 땅 표면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과수 화상병의 경우 바이러스가 빗물을 통해 더 확산하지 않도록 매몰지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전에 병해충 약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약제를 뿌린 후 6시간 이내 비가 왔다면 비가 그친 뒤 다시 농약을 살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과수 농가에서 도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정을 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이 시기에 맞는 정밀 방제를 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마 후엔 과실에 묻은 흙 앙금을 깨끗한 물로 씻어 2차 감염을 방지하고 낙과가 심한 곳은 마무리 열매 솟기를 최대한 늦게 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이 추진됩니다. 강원경찰청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합니다. 또 탐지 장비 등을 활용해 해수욕장과 유원지 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1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지다 보니 수험생들과 학부모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확정된 올해 수능 계획과 챙겨야 하는 점을 권정숙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올해 11월 18일 치러집니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올해도 마스크 수능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시험 전 백신을 맞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시험실별 수험생도 최대 24명으로 제한되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을 위한 별도 시험실도 운영됩니다. 지난해 설치했던 책상 칸막이 설치 여부는 교육부가 질병청 등과 논의를 통해 이달 중 발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9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간입니다.
이번 수능이 사상 첫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만큼 개편된 구조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형식.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게 돼 지금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수의 배점이 높기 때문에 공통과목 공부를 먼저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고,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줄고 영어 영역에 이어 제2외국어와 한문도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돼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달라진 첫 이번 수능의 성적 통지표는 12월 10일에 배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양양의 6성급 리조트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주원석 대표가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유미 카펠라 양양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카펠라 양양은 송전해수욕장 인근 5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돼 2024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육동한 전 강원연구원장이 내년 6일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육 전 원장은 7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변 의견과 고뇌를 거쳐 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부도심인 춘천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며 다양한 국정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춘천다운 춘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육 전 원장은 춘천 출신으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거쳐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강원연구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영월군이 1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영월군은 이 기간 동안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을 추가 편성 배치하고 순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영월 의용소방대 등과 협조해 사고 예방과 인명 구조 대응을 강화합니다. 횡성군이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횡성군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상격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일자리 사업 국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8개 연관기업 이전 등의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6일) 오후 동해 두타산에서 실종됐던 53살 A씨가 7일 오전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동해소방서는 A씨가 발견 당시 탈진 상태였지만 별다른 부상 없이 자력으로 하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 산행을 왔던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실종돼 경찰 등 35명이 수색을 진행해왔습니다. 정선 하이원 리조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백신 접종자 호텔 객실을 상위급으로 변경해주고 성인 2명이 석식 뷔페를 이용하면 미취학 아동 1명분의 무료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백신 행사 참가 희망자는 신분증과 정부가 발부한 확인서, 배지 등으로 백신 접종을 증명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도로변 농산물 간이 판매를 지원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대상은 휴가철을 맞아 도로변이나 천막 등에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입니다. 지원 물품은 찰옥수수망과 친환경 비닐봉지 등입니다. 화천군이 토마토 축제 취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토마토 농가를 위해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군은 이달 중 유명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화천 화학산 토마토 판매와 홍보를 진행합니다. 또 공영 홈쇼핑과 모바일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토마토 판매전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확대하고 대기업 임직원몰을 이용해 화천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늘어나면서 거리 두기 조치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걸림돌로 나타났는데요. 일상으로의 복귀는 요원한 걸까요?
8일 오후 5시에 방송되는 비대면 시사토크쇼 로그인에서 방역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